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유가의 자유낙하에 간밤에 미증시도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군함을 괴롭히는 이란의 고속단정을 파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9시를 기해서 유가가 반등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원유 산업을 지원하는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재개를 시작함에 따라 유가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가 반등에 따라서 지수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 1% 넘게 2% 가까운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또 원유 재고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시장 흐름 분석해드리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도 가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꽉꽉 채워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아토트레이더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토트레이더님 또 수요일에 남자죠.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토트레이더입니다. 자, 벌써 지금 한 2달 넘게 좀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중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만 계속 보이려고 계속 좋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좀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오늘도 미증시 그리고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 이제 오일 이 차트 분석을 또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까지 그 이외에도 많은 상품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도 준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되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네, 아까 집에 있는데도 되게 추웠는데 또 난방을 켜기는 또 조금 또 그렇고 해서 네, 이불 속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TV를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불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네. 저희와 같이 편안하게 1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저도 오늘 날씨가 추워서 이 전기장판 켰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분들도 좀 따뜻하게 이불 속에서 저희 방송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 켰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5% 상승입니다. 2,77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67% 상승입니다. 8,57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6% 올려 세웁니다. 1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2.52% 오름세입니다. 1,7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현재 보합권입니다. 1.086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 상품이 대체로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지수 선물도 유가가 오르면서 좀 빨간불을 켜고 있고 골드와 크루드 오일까지 전부 다 지금 올려세우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그 원유가 일단 그 5월물이 마이너스 막 37불 막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원유의 폭락을 한번 겪었었잖아요. 그 40불 후반대에서 갑자기 20불로 확 내려가는 그거를 그
그때가 아마 시장에는 2차 충격, 코로나가 1차 충격이었고 그 원유 그 이슈로 의해서 되게 큰 또 한 번의 폭락장을 맞았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도 큰 폭의 폭락을 보였는 게 맞아요. 근데 시장은 한 이틀 해서 한 5% 정도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미 코로나에도 면역이 돼 있고 네. 원유의 이런 가파른 하락장에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면역이 돼 있고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만 그래도 끝나면 모든 거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들의 자금부터 해서 모든 자금들이 조금 증식적으로 좀 쏟아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코로나만 없어지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도 저는 이제 반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조금 반등하는 흐름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또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독일 쪽에서 인상 실험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코로나는 점점 좀 완화되는 추세로 돼 있고 미국은 예정대로 5월 달에는 아마 정상 활동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원유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오펙에서 또 오늘인가 또 긴급 뭐 영상회의를 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텍사스 철도위원회가 5월 5일로 또 감산 회의를 연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좋은 뉴스가 더 많아요. 뭐 독일의 경기 기대지수 역시 뭐 전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증시는 지금 어떻게든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 계속 이런 반등의 실마리를 줄 만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증시는 당분간은 조금 상승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일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이 이런 악재들에 점점 더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 좀 어떻게 작용할지 잠시 후에 저희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1.86% 상승해서 23,447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S&P 500은 1.8% 올라서 2,78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상승해서 8,43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가 급등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속보를 보시면 5일이 지금 선물 시장이 30%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27.31% 정도 상승해서 1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미국 증시가 개장할 때까지만 해도 11달러 선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걸프 해역에서 훈련 중인 미 군함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근접 항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시간으로 10시 8분쯤 1시간 전쯤에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앞으로 바다에서 성가시게 하는 이란의 모든 함정을 파괴하고 쏴버리겠다라고 미 해군에 지시했다라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 트위터와 유가가 어떤 상관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트위터로 인해서 유가가 움직임을 보였다, 가파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말씀드렸듯이 14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유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월물 WTI 가격이 장중에 10달러 선까지 터치하면서 원유업계의 혼란이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셰일 기업을 대표하는 퍼미안 분지 석유 연합회 회장은 악몽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 셰일 업체들의 생산 감축과 파산이 줄줄이 일어나면서 최대 1,100여 개의 기업이 아예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주 독립생산업체인 텍슬랜드 최근 4건의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요. 텍슬랜드는 모든 생산을 잠정 중단하고 5월 1일부터는 아예 판매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러한 결정을 내린 업체들이 텍슬랜드뿐만이 아니라 수백 개의 기업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비단 원유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유 업계가 무너지면 내진 테스트, 트럭 공급, 방제 작업 등 각종 수주 기업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가 쓰러지면 뒤이어서 모두 다 쓰러지는 도미노 현상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감산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감산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유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인해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언제 또 어떤 재료로 인해서 다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원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이 거의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그저께 전해드렸는데요. 미 상원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4,840억 달러, 한화로는 595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네 번째 부양책이 미 하원의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양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인 PPP겠죠. 이 PPP에는 총 595조 원 중에서 200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PPP 프로그램은 500명 이하인 사업체들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최대 1,000만 달러를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4월 초에 시작을 해서 2주 만에 지원금이 모두 동났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중소기업 대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큰 기업 그리고 연줄에 있는 대기업 위주로만 이 지원금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항의가 제기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척수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PPP 프로그램은 소규모 업체들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런 상점들 위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 의회가 지금 이 부양책 말고도 또 다른 코로나 대응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달에 처리된 2조 달러 슈퍼 부양책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 법안이 이 2조 달러 슈퍼 부양책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 신용 불량자가 쏟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서 대출금을 못 갚겠어요 하고 정부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디폴트 상태가 우려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채무자 상담을 진행하는 도쿄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2월부터 상담 건수가 점점 증가를 해서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최대 규모로 상담 건수가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방문객은 비정규직 직원이나 택시 운전사 그리고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해고가 돼서 수입이 아예 끊겼다라는 식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지금 9일 연속 1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이상씩 발표되고 있고요.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일본의 나가사키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속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본 정부가 좀 발빠른 대처를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일본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저와 함께 일본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자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상품들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구리와 알루미늄 등 금속부터 옥수수와 대두 같은 농산물 이 코모디티까지 원자재 시장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일단 공장 가동이 중단하고 또 이동이 제한되면서 생산 활동이 둔화되자 산업용 금속인 구리와 알루미늄 등이 지금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올해 각각 18% 그리고 17%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요가 둔화하면서 바이오 원료로 쓰이고 있는 옥수수와 대두도 가격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각각 18% 그리고 12%대까지 올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18개월 내에 3천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 원자재 시장과 너무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 잠깐 살펴보시면요. 2.54%가 상승해서 1,73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1년 반 안에 3,000달러까지 도달을 한다는 소식인데 과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그만큼 안전자산에 투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토트레이더님과 준 차장님 모셨으니까요. 다양한 해외 선물 이야기들 지금 들어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 차장님 그리고 아토트레이더와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상품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빨간 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해서 1% 넘게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 상원에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3일 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유동성 공급 그리고 오늘 유가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또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매수 그리고 아토트레이더 관망 주셨는데요. 우리 준 차장님의 매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면역력이 좀 너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별로 이렇게 하락장이나 어떤 악재에 대해서 그냥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그 우리나라 증시에도 개인들의 매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는 지금 미국 증시도 ETF 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리면서 네.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일단 저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너무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제 1분기에만 그 에너지 업체, 이제 시추 업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착구를 하고 원유를 캐내는 이런 업체들이 벌써 7개, 8개 정도가 네, 파산 네.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예 지금 공정을 멈추고 거의 그냥 빈사 상태로 있는 기업들도 지금 몇십 개가 이미 있고 거의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문제가 미국의 이런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둔화되는 그 케이스가 지금 이탈리아도 사실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비해서 조금 더딘 편이었는데 미국은 이탈리아보다도 좀 더 더디게 진행되는 지금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월에 산업활동을 재개한다고는 하나 산업활동은 재개하지만 계속 코로나 확진자는 나오는 상태가 아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도 아직 계속 아직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에너지 업체 쪽에 이런 파산은 아마 계속 이어질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흐름이긴 한데 수익성이 안 좋은 회사는 당연히 이렇게 사라지면서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실업자도 나올 테고 그렇죠. 그 실업자에 의한 뭐 이렇게 부채 이렇게 빚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불거질 테니까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완화되면서 상승할 것이나 이런 실질적인 부도에 이어지는 이런 실물 경기의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 장세가 조금 길게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계속 그대로 아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단기는 상승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런 실업자들 이런 파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어지는 뭐 은행권들의 약간의 또 그런 금융 안전성에 조금 뭐 피해 뭐 이런 거를 뭐 그래도 은행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2008년 9년에 비해서 재무 건전성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은행 쪽으로의 시스템 뭐 이런 붕괴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소득계층 뭐 이런 중상층이나 이런 데들의 약간 어려움은 계속 조금 길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실물 경기, 소비 경기는 조금 단기간에 이렇게 급반등을 보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주식 쪽이 너무 선반영되는 감이 그렇죠. 있어서 네. 이거는 조금 경계해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악재에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떠한 악재에도 코로나가 조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상승하는 흐름은 조금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 저유가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또 파산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유 시추업체가 벌써 7곳이 파산을 했고 지금 원유가 10달러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유가가 10달러 선이라면 이 석유 관련 업체가 이 1,100곳이 도산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기에 또 위축을 불러올 것이고 이 경제 전반적인 이 펀더멘털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기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쭌차댕님은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아토트레이더님은 관망 주셨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솔직하게 좀 나스닥 추세를 네, 말씀드려도 네. 될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주가 잠깐 이제 일봉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가 제가 저번 주 이제 선거 날이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왔었고 그쵸, 예. 저번 주에 나왔었는데 제가 외려 차트 틀을 지금 아예 안 지우고 왔어요. 왜냐하면 추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그래서 그 저항값이 잘 맞아줬는가 했는데 지금 그 저항값은 거의 틀리지 않고 잘 맞아 주었거든요. 그만큼적으로 지금 차트적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시하기 때문에 매집 이후의 상승과 매집 이후의 하락과 이제 휴식기라고 볼 수 있죠. 이 휴식기들을 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고점 라인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고가 라인대를 찍어줬던 거는 그냥 9천 라인선 한번 지켜주려고 지금 한번 하락을 했던 것뿐이고 이 9천 라인대에서 하락을 했던 자리에서 반등을 주었던 자리가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자 현재 반등을 주었던 캔들의 저가 라인대를 체크하게 되면은 8,442.00 라인대 가격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8,442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이제 차트에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사실상 차트종의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이제 보조 지표입니다. 어느 정도 추세적 방향성과 이제 지지에 대한 그리고 저항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을 모든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제 기준으로 가장 좋은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이 구름대 안에서 지금 추세가 올려놨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 추세인데 이 구름대가 지금 구름대 상단에서 지금 한번 매수축을 잡아준 그림이 많이 크거든요. 자, 근데 여기 매수축 그림 자리가 8,331 라인대로 나와요. 현재 저가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8,342에서 반등이 나왔고 앞선 10포인트 앞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조정 구간, 이 상승을 주고 고점을 찔러주고 나서의 이 조정 구간대에서 현재 저는 조금 좀 확신하게 좀 말해드릴까요? 좀 네. 저점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찍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저점, 만약에 추세가 여기서 무너지려면은 그 무너지는 가격대 하나를 좀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가격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는 지금 8,200선부터 8,183선입니다. 이 가격선이 무너지게 되면 추후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이 V자 반등과 A자 반등이라고 하죠. 이 A자 반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강한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눌림 자체가. 자, 그리고 나서 좀 중요한 게 뭐냐? 이 반등이 현재 반등이 주고 나서 어디서 매도 저항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현재 이 종가 라인대에서 시가 라인대에서 조금 상승 분위기로 나왔다가 현재 이 가격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채널선으로 그려둔 건데 이 채널선을 뚫을 때마다 매집이 일어나고 이 채널선을 뚫을 때마다 상승값이 연이어서 나오는 자리인데 현재 8,400선 가격선을 지금 현재 매수 지지선으로 가지고 있고 그보다 윗단으로 8,495라는 매수 지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종가 마감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8,560 라인대 위로 종가 마감하게 되면 내일자 상승세가 나오면서 흐름이 좋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8,560 밑으로 종가가 마감이 되게 되면은 8,560과 8,480 정도에서 아마 조정을 박스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대의 비중을 크게 줘야 될 자리가 현재 8,560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현재 8,560.50에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가격대 매물대 싸움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조건적으로 관망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가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그냥 관망이라는 표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560에 대한 가격대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트레이딩을 잠시 스탑하시고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좀 안 하고 내일부터 진행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중요한 선이 8,560선 여기서 좀 가격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좀 관망을 하고 이제 오늘 종가가 여기 이 8,560선 위에서 마감되느냐 아래에서 마감되느냐를 보고 내일장에 진입을 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다만 하나 매수 만약에 내가 진짜 오늘 진짜 너무 매수하고 싶어. 네. 하고 싶으면은 저는 차라리 8,490 라인대 근처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도 짧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관망이고 오늘의 종가를 좀 8,560선 근처에서 위냐 아래냐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오늘 좀 매수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490선에서의 매수 진입 알려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수 선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유가는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좀 9시를 기해서 상승으로 향하다가 16달러 선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조금 조정받으면서 1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관망. 두 분 모두 고민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네, 일단 관망 의견 주셨는데 우리 준 차장님은 그 기다리던 어제 철도위원회의 회의가 네. 별 성과가 없이 끝났어요. 위원장이 3명이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막 3시까지 막 이렇게 그러게요. 막 기다렸는데 너무 놀랐어요. 위원장이 그 위원회가 3명의 위원이더라고요. 네. 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그 3명에서 근데 그래도 꽤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 네, 기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 3명이 뭐 1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명은, 반대를 네. 해서 뭐 5월 5일 5월 연장됐다 하는데 네. 근데 의원회가 3명이라는 얘기에 조금 충격을 듣고 조금 기대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텍사스 지역이 워낙 또 그런 에너지 업체들이 많고 그쵸. 네,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5월 5일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남아 있고 네, 네. 저는 6월물을 매도 7월물을 매수 이렇게 7월물보다 오히려 조금 더 원월물, 네, 8, 9월물을 매수 쪽으로 들고 싶은데 일단 6월물은 지금 5월물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맞아요. 수도 있어요. 예. 만기가 다가오면은 그래서 다음 달 5월 뭐 20일 정도에 또 만기가 올 텐데 그때쯤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 그 오펙에서 감산한다는 것 자체가 5월 달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그냥 재고가 끝도 없이 지금 쌓이는 형태예요. 근데 보관할 때는 없고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또 마이너스로 가서 웃돈을 주면서 우리 거 처리해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6월 달을 지금 오르는 거는 지금 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계속 찾아봤는데 뭐 유럽 최대 원유 생산국인 노르웨이에서 이제 뭐 감산을 할지도 모른다. 뭐 근데 노르웨이가 이제 그쵸.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의 한 2% 정도를 차지해서 결코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원래 안 하던 국가에서 이제 한다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일간 생산량이 뭐 175만 배럴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 줄여봤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뭐 이것 때문에 오른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6월물은 그리고 오를 여지가 조금 없는 게 지금 미국의 뭐 대표적인 원유 대형 ETF들이 지금 5월달 같은 상황을 경계해서 6월달 거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퍼센테이지를 원래 6월물은 한 80%, 맞아요. 네. 그 차월물을 20% 정도로 해야 되는데 6월물을 아예 뭐 3, 40%만 네. 갖고 가고 7월, 8월 이렇게 넣은 걸. 더 넣은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롤오버 이 스프레드 자체도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손해 비용도 있고 또 그 5월달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거를 약간 뭐 막고자 약간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원월물 쪽으로 더 산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것도 6월물에 대한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서 6월물 쪽은 원월물보다 조금 더 오르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오펙의 생산량조차 그 감산량도 5월 달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뭐 아직 한 뭐 7, 8일 정도 영업일로 이제 남은 상황인데 하루에도 지금 몇 천만 배럴씩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재고가 쌓이는 형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언제든지 5월달 같은 그런 5월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원유는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8월, 9월부터 이제 대부분의 지금 시장의 그 컨센서스라고 하나요? 시장의 대략적인 이제 예상 그러니까 시장이 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시기를
8월, 9월 이후로 좀 예상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쯤이면 이제 스프레드도 조금 줄어들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형국이라 차라리 매수를 한다면 한 9월 이후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다리던 그 텍사스 철도위원회 소식이 아직 뭐 좀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노르웨이의 감산 이런 부분도 전해지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7,5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더 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공급 과잉분의 2% 정도밖에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오일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지금 크루드 오일 14달러 아래로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1시 30분에 이 재고가 발표가 되는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토트레이더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오일 차트를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지금 네.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해서 예, 예. 생각하냐고. 저는 원유 재고 발표는 현재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네, 절대 네. 하지 않습니다. 저 차라리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였거든요. 이제 어제였는데 이제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매매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오후쯤 들여다보다가 이제 유가에 계속 유가 차트를 제가 모르고 켜놨었나 봐요. 네. 그래서 60분 봉을 하나 보고 있다가 이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딱 이 시점이었거든요. 딱 이 시점이었어요. 자, 근데 주가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구름대가 한번 이탈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월물이 좀 바뀌고 나서 보니까 이제 외려 이제 기간적인 방향과 이제 가격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외려 오일은 지금 현재 월물도 바뀌었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매매는 좀 잔자하자. 그래도 현재 좀 매도 방향성이 있긴 있으니까 외려 이쪽에 있는 재료를 통해서 지수 종목에 대해서 좀 쓰자. 왜냐하면 이제 유가와 지수에는 이제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 있으니까. 근데 네. 보고 있다가 이제 한 23 라인 때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내려오고 나서 여기 가격대 지지를 한번 해주다가 이때 한번 이제 큰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이제 큰 하락세가 이제 거의 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큰 하락세가 네,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때 17.75에서 80 라인대에서 매도를 한번 볼까, 이제 카톡방에다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이게 지금 오일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거나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좀 속된 말로 지금 현재 도박판이라고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변동성 자체가 제가 이걸 많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일이 예전에 뭐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을 때가 원유 재고 발표했을 때 1시간 정도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네네. 와서 그 후에 이제 추세를 찾는 이격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되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3시간 동안 이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은 외려 저도 지금 계속 피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설명 자체에서 외려 지금 기본적인 시황적인 분위기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차트적인 전반적인 추세로 말씀을 드리기가 많이 어려운 종목이다. 그쵸. 왜냐 목표가와 매개 예를 들어서 약간 적정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가와 이제 고가가 나눠져 있으면 그 사이에 있으면 어느 정도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데 NA 같은 경우에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저가 라인대를 그쵸, 계속 그쵸. 내리다 보니까 네, 네. 이 저가에 대한 기준도 안 잡히고 이 저가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매집과 뭐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습을 아예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오일에 대해서 매매를 했었을 때 뭔가 투자를 했었을 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종목을 해서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을까? 뭐 투기성이 있으면 투기성에 대한 메리트가 있겠다 하지만은 사실상 안정적인 트레이더나 보수적인 트레이더한테는 외려 오일에 대한 매력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네네. 관망의 주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뭐 추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황적으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은 주 차장님도 그렇고 아토트레이더님도 그렇고 오일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일단은 관망 의견 드렸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치닫고 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원유 이제 파생 쪽 뭐 ETN 거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유 상품 거래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볼까요? 저는 너무 진짜- 위험하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이 약간 뭐 돈 냄새를 맡는 아.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음. 너무 두려움도 없고,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아마 여기서 한 50% 정도는 원유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유라는 게 뭔지는 알지만 이런 상품 자체 구조라든지 ETN, ETF의 차이도 뭔지 모르고 네, 네. 그냥
이태N 야 요즘 들어가면 대박이래 이러면 그냥 그걸 나도 넣어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게 ETN 같은 경우는 지금 ETF는 다행히 뭐 3배, 뭐 2배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태인데 ETN은 아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거래 중지된 상품도 많고 그래서 근데 거래 중지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불안정하니까 금융 그 감독원에서 그냥 이거는 안 되겠다. 더 이상 피해자가 그래서 이제 막는 건데 그런데도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풀리기만 들어가려고.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인볼스를 오늘 들어간 분이 계셨다고 하면은 오늘 그냥 60%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해야 하나? 차라리 진짜 선물을 이렇게 위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선물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맞아요. 예, 굳이 왜 ETN을 하는지는 모르겠죠. 제가 뭐 그렇다고 ETN에 대해서 뭐 되게 뭐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시기에는 ETN이나 ETF로 원유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래도 뭐 이걸 뭐 방향을 또 잘 맞추면은 또 얼마든지 이익이 나니까 이걸 뭐 큰 리스크 큰 그 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성향이 다른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상품인지 그래도 최소한은 공부는 조금 하시고 들어가시는 그쵸,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주변에서 요즘 이제 뭐 증시도 많이 빠지고 유가도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원유 상품 들어가야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자세하게 좀 알아보지 않고. 네, 이제 주식이 이렇게 급반등을 해도 이걸로는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네. 네, 딴 데서 뭐 누가 뭐 70% 100% 먹었다 그러더라 그러면 또 배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되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봐요. 뭐 이렇게 금리가 저금리 네, 시대에서 하지만 뭔지는 알고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지 그런 거는 조금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ETN 원유 관련 상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다시 트레이딩 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골드는 오늘 1,730달러가 넘었습니다. 어제 그제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다시 좀 이렇게 빨갛게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매수 그리고 고민하다가 매도를 주셨는데 아토트레이더 전략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차트 잠깐만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거 같이 좀 보시면서 할게요. 네, 1분 내에서 3분 내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가격성 비례의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현재 예전에 이제 1577 라인대에서 매수, 그다음에 뭐 1612, 아직도 숫자가 좀 많이 기억나네요. 여기 자리에서 매수하고 여기 자리에서 매도 받으면 되겠다 했던 자리에서 현재 지금 방향성이 이제 고점 라인대를 뚫었기 때문에 현재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골드라는 종목 자체가 참 특이한 게 얘네가 연이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파동 자체를 많이 봤었을 때 정말 칼 같은 종목이다. 아무리 힙소가 나오고 경제에 대한 악재든지 호재든지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틀은 맞춰놓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 틀이 깨졌을 때 상승 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고 그런 과정이 지금 가장 예쁘게 나오는 골드가 그런 종목인데 네. 자, 현재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라인 때부터 고점 라인 때까지 당겨보게 되면요. 사실상 이제 저점 라인 때를 당기는 거는 이제 예전 라인 때부터 당기는 게 맞는데 이때 피보나치 잠깐 뭐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피보나치는 항상 고가 라인 때를 갱신했었을 때 추가적인 저가 라인 때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가가 현재 여기였고 현재 고점이 여기였었죠. 예전에 고점이 여기나 여기쯤 됐었을 텐데 다시 한번 저가 라인 때를 만들어주고 고가 라인 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피보나치를 저는 현재 신규 피보나치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마디가를 측정해 놓고 제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선 마디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차트를 보는 편이고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제 매매법 중에 하나의 그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오늘 매도뷰를 좀 보는 이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추세도 매수가 나오고 있고, 네. 자, 당연히 60분봉도 구름대를 뚫고 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고, 일봉에서도 방향성 좋은 자리에서 받고 올리고 있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조정 구간대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조정 구간이 뭐냐면은 분명히 고점을 찍고 내림세를 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승세를 주려면 기본적으로 단기 매집이라는 구간대가 필요한데 이러한 단기 매집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단기 매집은 크게 횡보와 박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현재 지금 저점 라인대에 지금 가약식으로 지금 저점 라인대를 만들어줬고 현재 지금 이 분기점에서 상승세를 보여서 중앙선 라인대까지 돌파한 게 맞습니다. 0.236 라인대까지. 중앙선이라고 죄송합니다. 신규 피보나치의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한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상승세에서 매집 없이 올라간다는 건 많이 좀 불가능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골드가 그전까지 많이 보여줬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도비를 드린 게 왜 매도비를 드렸냐면은 현재 자리에서 아마 매도 조정을 한번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봤었을 때 이 가격대를 1738.5 라인대 보이시죠? 이 가격대가 현재 이 캔들에 대한 시가, 이 캔들에 대한 봉중식 가격대, 그리고 이 캔들에 대한 종가 라인대와 예전 상승섬을 보였던 시가 라인대 근처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뭐 상승세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아마 매도적인 측면을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제 상승세가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매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1738.5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얘네가 지금 고가 라인대가 37.0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좀 앞자리에서 네, 좀 네. 뒷자리에서 지금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한 15틱 앞에서. 그래서 살짝 지금 매도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목표가를 찍으면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목표가를 한번 그 371점 라인대 네. 앞선을 한번 찍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매도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선은 1738.5선이지만 지금 1700 어디죠? 37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예측하셨던 것보다 조금 앞서서 이 저항이 나온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골드는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 이렇게 좀 전략을 드렸고요. 준 차장님은 골드는 역시 매수인가요? 네, 그죠. 뭐 안 들어도 뭐 똑같죠. 뭐 항상 매수인데. 오늘 뭐 3,000달러까지 갈 거다 뭐 네, 이런. 이거 지금은 그렇게 보면 이건 완전 저점 아닌가요? 지금 다들 들어가야 할 타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코로나 그 사태만 없었으면은 하긴 뭐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돈을 그렇게 풀진 않았을 테지만 그쵸.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이제 확연하게 좀 둔화세가 보인다면은 제 생각에는 골드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기업들이 워낙 지금 자금 확보라는 그 달러 확보라는 그런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아직도 한 100 정도를 지금 넘는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골드가 조금밖에 상승을 못한 거지. 저는 이 달러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더 이상 달러의 수요가 조금 더 이렇게 급상승하지 않는다면은 골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3,000은 솔직히 저는 뭐 갈 수는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3,000은 네. 조금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 네, 네. 그래도 저는 진짜 1,850, 1,900원 무난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준 차장님은 뭐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1,800, 1,900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매수 의견 일단 주셨고요. 자, 이렇게 골드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외신 센터를 연결을 해서요. 외신 소식들 다시 한번 또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미국 경제가 재개방하면 석유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유가가 반드시 반등한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 전했습니다. 약 1시간 전에 말을 했는데요. 향후 몇 개월 안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CNBC에서 언급을 해줬고요. 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도 팍스에 출연해서 앞으로 8월 안에 유가가 배럴당 $30까지 반등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재개방을 여름 안에 이뤄내겠다.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들은 미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곧 유가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세계 GDP 성장률이 3.9% 하락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10%에서 15%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도 4%대 하락을 보고 있고 또 IMF 역시 4%대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강세론자나 약세론자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떠나서 국제신용평가사와 IMF 같은 국제적인 기금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3%에서 4% 정도 세계 GDP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공황에 대한 이슈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급락하는 만큼 경제 대공황 그리고 디플레이션 상태까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화 기사까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유로존 코로나 부양책의 통과가 충돌하면서 유료화까지 고착이 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지금 월요일 최고가가 1.0897 선이었고요. 화요일 최저가가 1.0816선인데요.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유로화가 횡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일에서는 확진자가 둔화되고 있고 또 치료제 개발 소식도 전해지는 등 호재가 있지만 EU 지도자들의 화상회의에 앞서서 부채 문제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악재가 서로 부딪히면서 유로화 자체가 횡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들어왔습니다. 자, 저희가 지수 선물 그리고 크루드 오일 골드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 원유 재고는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1,500만 배럴 가량 증가로 발표가 났는데 일단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1,500만 15만 배럴 이 정도인데요. 자, 그렇게 일단 발표가 났고 그리고 유가의 흐름도 그러면서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유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7443님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오일의 급등이 이란 이슈에 의한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차장님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란 쪽 그 트위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오늘의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 지금 오펙의 비상회의 여기서 감산에 대한 정책적인 말은 안 나온다고 하지만 네. 일단 지금 원유의 이런 초저가로 인한 이런 사태의 시급함을 알고 예정이 없던 이런 회의를 개최한다는 거가 어떤 기대감을 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이거 말고는 네. 또 하나를 찾는다면 그 노르웨이 그게 네, 그나마 네. 이란 쪽 얘기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오펙 쪽의 이런 비상회의가 좀 영향을 주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펙 측의 비상회의에 대한 여기서 뭔가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좀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아토트레이더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오일이 지금 취향적인 분위기지만 네. 사실상 지금 어떤 틀을 잡고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틀을 A랑 B랑 이런 간격대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지금 줄 데가 없는 오일에 대한 네, 가격선이 네. 있다면은 악재든 호재든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게 되면은 큰 방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 주신 게 있으면 저건 좀 단기적인 반등이고 큰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바람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워낙에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네. 느끼는 거지만은 사실상 차트가 어떤 분봉에서는 전혀 느낄 수는 없지만 일봉이나 주봉에서 어떠한 그림을 만들어줘야 그 추세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이슈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이다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슈에 의한 반등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공감이 되네요. 이렇게 오일이 줏대 없다고 표현을 하신 게 정말 요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고 저희는 빠르게 또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지금 일봉상 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1%가량 낙폭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아토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아토트레이더 전략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간략하게. 좀 늦다. 유료는 진짜 할 게 지금 많은데. 네. 지금 유료 빠르게 같은 경우에는 부탁드릴게요. 빠르게요. 네. 저는 일봉에서 딱 가격선만 딱 제공해서 딱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간 것 같은데 외려 지금 다 지워져 있어가지고 셋. 자, 금방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유로를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네, 집에서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매수해놓고 이제 홀딩 잠깐 보다가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근처에서 네. 매수를 하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털고 나왔는데 상승세가 더 있을 거라고도 좀 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 단선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뭐 오일하고 지금 지수랑 다 모든 종목이 오늘자 종가 라인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 딱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자 1.08161로 라인대가 종가 라인대 위로 끝나게 되면요 매수세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매수세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1.09236 라인대까지 올라가고요. 다만 이 라인대가 종가 라인대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사실상 1.07703 라인대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방송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여기 밑으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추가적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좀 주셨고요. 일단 1.08 165선, 이 선이 좀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퓨처손 아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 차장님 의견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